오늘도 반갑습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흐릅니다. 이런 뜻을 가진 사자성어가 광음여류인데요. 광은 빛광, 음은 그늘음, 그리고 같을 여와 흐를 류가 만났죠. 광음이 물처럼 흐른다는 뜻으로 여기서 광음은 밝음과 어두움, 즉 낮과 밤을 뜻해서 시간을 비유한 말인데요. 어느 때라는 의미를 가진 글자들이 많은데 우리말로 예를 들면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새벽, 해질녘 등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뜻을 가진 한자들을 골라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끝까지 봐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새벽부터 시작해야겠죠? 첫 번째 만나는 글자, 새벽신입니다. 새벽신은 날 일과 별진이 합쳐졌네요. 별진은 본래 충이 있었던 조개 신이 원래 글자였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개를 갈아 만든 칼로 풀을 베는 걸 뜻했습니다. 그래서 이 위에 보이는 날일은 원래 두 손이었어요. 그래서 두 손을 써서 일하는 의미를 가져서 노동을 뜻하는 글자였는데 아침 일찍부터 일을 하다 보니 이게 새벽신이라는 글자가 된 겁니다. 의외로 우리말 단어에 쓰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다만 혼정신성이라고 밤에는 부모님 잠자리를 봐드리고 새벽엔 밤새 어떠셨는지 안부를 묻는 뜻으로 부모님을 잘 섬기는 효성을 이르는 말에 쓰고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 어둠 속 저편에서 여명이 밝아옵니다. 근데 이건 해가 뜬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아직 어둡습니다. 해가 뜨기 바로 전을 뜻하는 어두울 매입니다. 날 일과 안일 미가 만나 해가 아직 안 떴다. 그래서 어둡다는 뜻을 가졌어요. 이 글자 무지몽매 할 때 알매 어두운 몽매에 쓰고 이건지 저건지 어두워서 확신할 수 없는 애매하다 할 때 애매에 씁니다. 이제 좀 더 시간이 흘러요. 그럼 해가 뜰 겁니다. 저 멀리서 해가 뜹니다. 땅에서 떨어져야 해가 뜬 거죠. 이걸 그대로 그려낸 글자가 아침단이에요. 이 글자가 들어간 말이 정말 없는데 그런데 여러분 일단 제 말 좀 들어보세요. 할 때 일단 여기에 쓰인 게 바로 아침단입니다. 우선 잠깐이란 뜻으로 짧은 시간을 나타낸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또 지납니다. 대략 8, 9시 정도 될까요? 출근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글자 아침조가 탄생했습니다. 아침조를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습니다. 해와 달이 있고 주변에 풀들이 있죠. 달이 지나고 해가 떠서 풀들이 자라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아침이에요. 아침이라는 뜻이 겹쳐진 아침조회에 쓰고 아침 식사를 뜻하는 조찬, 조식에 씁니다. 이른 아침은 이를 조를 붙여서 조조 할인할 때 쓰는데요. 이른 아침에 오면 할인해 주는 거라서 이를 조가 아침조 앞에 나와서 이른 아침 조조예요. 참고하세요. 일을 하다 보니 해가 중천에 떴습니다. 낮입니다. 낮을 대표하는 글자 두 개가 떠오르네요. 우선 낮오라는 글자입니다. 이건 원래 절구공일을 본뜬 글자였는데 후대에 11시부터 1시를 의미하는 12지에 사용되면서 낮을 뜻했습니다. 그래서 정각 12시를 정오라고 하고 오전과 오후로 나누는 기준이 되었죠. 그래서 점심 먹는 걸 중식이라고도 하지만 오찬이라고도 하죠. 엄밀히 말하면 2, 3시에 먹는 건 오찬이 아니겠죠. 아까 별진이 들어간 새벽신에서 설명을 못했었는데 진시는 아침 7시에서 9시를 가리킵니다. 이때 먹는 밥, 즉 진시에 먹는 밥이 진지가 된 거예요. 진지는 아침밥입니다. 만약에 저녁 식사를 높여 말하며 진지 드세요 한다면 엄밀히 말해 이것도 잘못된 말이겠죠. 웃으시라고 해봤습니다. 한편 낮을 뜻하는 낮주라는 글자도 있습니다. 글서의 맨 밑에 줄을 하나 더 그은 건데요. 밤과 낮의 경계를 구분하기 위해서 붓으로 줄을 그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낮주가 됐어요. 환한 대낮 백주에 쓰면서 낮을 대표합니다. 낮오와 낮주를 시간의 때와 길이로 나눈다면 낮오는 정오 12시에 가까운 시간을 뜻하고요. 낮주는 어두워지기 전까지의 낮, 그러니까 좀 더 긴 낮 시간대를 의미합니다. 3, 4시도 낮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퇴근 시간이 다가오네요. 4시가 넘어가니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갑니다.
이 글자가 딱 그 시간을 나타내는 점을 뭐예요? 원래 이 글자의 모양은 아래에 날 일이 없었어요. 그래서 없을 막이 본 글자였습니다. 푸르거질 망에 날일이 숨은 모습으로 산 너머로 해가 지는 해질녘을 뜻했는데 없다로 뜻을 빌려줬더니 그냥 없을 막이 되어버려서 날일을 새로 넣었죠. 조삼모사, 표면적으로만 다르고 결과적으로는 다를 바가 없다는 뜻이죠. 그리고 아침에 명령하고 저녁에 말을 바꾼다는 조령모계에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침조와 반대자로 함께 붙어 쓰였기 때문에 저녁모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저녁은 아니라 해질녘 정도입니다. 이제 해가 넘어갑니다. 땅 너머 산 너머로 넘어갑니다. 어둑해졌죠? 그런데 달이 뜰 정도의 시간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글자 아직 달이 되지 않은 저녁, 석이 탄생했습니다. 갑골문의 모양은 달 월과 같았어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밤은 아니니까 가운데 점을 하나 뺍니다. 그랬더니 변해서 지금의 저녁 석 모양이 된 겁니다. 아침조와 반대말로 쓰입니다. 아침 신문은 조간, 저녁 신문은 석간이라고 했었죠. 그리고 아침밥은 조식, 저녁밥은 석식입니다. 그리고 간조와 만조의 수의차를 뜻하는 조석간만의 차라고 배웠었죠. 그런데 바른말은 조수간만의 차로 해야 합니다. 참고하세요. 자, 이제 저녁석과 비슷한 글자로 이 글자가 나옵니다. 아까 저녁밥을 석식이라고 했는데요. 만찬이라고도 하죠. 지금 쓴 글자 바로 늦을만으로 저녁을 가리키는 글자입니다. 물론 해를 뜻하는 날일이 있죠. 그리고 그 옆엔 면이 있는데요. 구부려 숙이는 뜻으로 해가 지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글자는 엄밀히 말하면 절대적인 시간보다 상대적인 시간의 개념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늦게 시작하는 공부를 만학이라고 하고 나이가 들어서 늦게 결혼하는 걸 만혼이라고 하죠. 즉 이르다는 이를조와 반대 글자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이젠 진짜 해가 졌어요. 그래서 어두워집니다. 이게 바로 어두울 혼입니다. 지금은 성씨 씨지만 원래는 점이 하나 더 있는 맨바닥을 뜻하는 근본 저였어요. 그래서 해가 맨 밑에 있다는 뜻으로 해가 없는 어두움을 뜻합니다. 그런데 칠흑 같은 밤은 아니에요. 방금 해가 진 그 시간대를 의미하는 글자로 누를 황이 붙으면 여명의 반대말인 황혼이 됩니다. 또한 캄캄함을 뜻해서 의식이 없이 잠이 든 상태를 뜻하는 혼수 상태, 그리고 질서 없이 뒤섞인 어지러운 혼란에 씁니다. 자, 이제 밤을 알아보겠습니다. 밤야는 이렇게 쓰죠. 그런데 옛 글자는 이랬습니다. 또 역 옆에 저녁 석이 붙었어요. 달 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모양이 변해서 지금의 밤야가 되었죠. 어때요? 또 저녁이다. 저녁이 두 번이니까 밤이다. 일리가 있는 변화입니다. 그래서 밤야의 부수는 저녁 석이에요. 조식, 중식, 석식 했으니까 야식에 쓰고요. 휘황찬란해서 밤이 없는 도시를 뜻하는 불야성에 쓰죠. 그리고 낮주와 반대말로 쓰이는데 낮주도 긴 시간을 뜻했죠. 이렇게 긴 시간에만 붙는 게 사이간입니다. 낮 시간대는 주간, 밤 시간대는 야간, 이렇죠. 한편 주구장창이라고 잘못 쓰고 있는데요. 낮주와 만나서 주야장천이라고 밤낮 없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밤야, 이 글자는 새벽이 오기 전까지를 뜻합니다. 그래서 아주 깊은 밤은 심야라고 합니다. 오늘은 새벽부터 밤까지 여러 개의 시간을 뜻하는 글자들을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 외에도 더 많은 글자가 있겠죠.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정리한 자료는 변함없이 제목의 더보기와 고정 댓글로 링크 달아놓겠습니다. 필요하시면 다운받으시고요. 다운받으시면서 응원의 댓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맛있는 글씨 글맛입니다.